네, 아담항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 르도고요. 혜택 빈치입니다. 네, 저희 오늘 다뤄볼 영화 뭐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편견. 오평! Pride and Prejudice죠? 예! 굉장히 소설로 유명한 제인 오스틴의 명작인데 오늘 이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좋다. 다들 영화가 더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소설이 더 재밌으셨어요? 저는 키이나 나이틀리였습니다. 아, 소설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주얼. 미스터 다시 하는 그... 뭐 어디서 수업을 받나요? 아닙니다. 좀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굉장히 차갑게 생긴 엘리자베스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동일할 수가 없는데. 소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소설이 더 좋았던 게 음. 주인공들의 그 세세한 심리 묘사가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고 뭔가 역사적인 배경도 시각적인 건 없었지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흡입력이 있지 않았나. 중세 영국. 네. 그러면 혜택의 뭔가 베스트 명배우는 키이라 나이틀리. 뭐 두 번 말할 게 있나요? 그리고 이 연기력... 조라이트 감독도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맞아요. 이 5편이 데뷔작이더라고. 그리고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 소설을 읽은 적이 없대요. 아 본인이. 네. 그렇지. 근데 영화를 보면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영화 너무 별로였거든요. 아 영화 별로였다. 네. 별로였다. 감정선이 이어지지가 않았어. 좀 그냥 진짜 연출만 신경 쓴 느낌? 맞아. 그래서 명작이 된 느낌이었어. 시각적인 건 굉장히 좋았죠. 중세 영국을 그대로 표현을 했고 의상이랑 정원이랑 동물 가축 키우는 것부터 성 너무 예뻤잖아요. 배경이 너무 이쁘던데? 기본적으로 이 촬영을 롱테이크로 가져가니까 네. 그 호흡이 너무 좋더라고. 맞아. 이 마을 전반부 혹은 그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다 그려주는 느낌이랄까? 맞아. 소설에서 그런 묘사들을 하잖아. 그 책의 한 절반 페이지나 뭐 한 장까지도 넘어갈 만한 분량들을 영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씬에 보여주는 게 한 커트가 길어서 좋더라고. 맞아. 그 내면 묘사, 내 심리도 굉장히 잘 보였던 것 같아. 난 동의해서 맞아라고 한 거야. 순간 종교인 줄 알았어. 맞아. 그럼 빈치 씨의 나 이 빈치 배우 씨는 너무 대체... 좋았다. 이 배우 너무 좋았다. 좋은 배우는 없었는데 네. 반가운 배우는 있었어요. 반가운 배우. 톰 홀랜더. 그 누구게요? 목사. 맞아요. 콜린스. 콜린스 목사. 이 사람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바웃 타임도 나왔었고. 맞아요. 보헤미안도 나왔고. 보헤미안 뭐로 나왔죠? 뭐게요? 그냥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요? 매니저 역할이래요. 매니저 역할. 아무튼 이번 영화에서도 약간 감초 역할. 그 찌질함을 너무 잘 연기해서 그 헛기침이 너무 웃겼어. 그러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청혼할 때 진짜 킹 받는 그 청혼. 듣지도 않고 노래라도 불렀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 잘 살린다. 진짜 감초 역할. 제일 킹 받았던 배우가 좋은 의미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남자 주인공 매튜 맥퍼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얼빠 맞지? 그쵸. 근데 그 얼굴이 설마 아니 너희는 평소에 무슨 볼매더라고요. 뭐 보면 볼수록 그 눈빛이 너무 눈동자가 너무 예쁘셔서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제 후반부로 끌어갈수록 눈동자의 눈빛이 진심인 걸 알게 되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진짜 거야. 그 눈빛으로만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배려를 베풀잖아. 엘리자베스에게. 그거를 처음에 말 안 해. 너무 멋있는 거야. 사실 그 포인트. 이런 남자 만나야 그러니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마지막에 엘리자베스가 아빠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브렛나룸 아니면 사랑했을 텐데. 브렛나루지 그 마이크인 줄 알았어 난. 이니어 마이크. 우리가 따로 얘기했지만 토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누구 토르? 바야바도 싫어했던 거 같고. 털 차라리 진짜 세 가닥을 선택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나는데. 대머리를 선택하셨었죠. 깔끔한 다른 게 곳에서 좋죠. 이런 얘기를 했었다. 저는 눈동자 예쁜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눈동자. 영화 보면 볼수록 그 눈동자의 매력에 저도 이제 빨려 들어가는. 눈동자? 네. 왜요? 왜요? 누가 있지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닌데. 아니요, 저 말고. 아니 뭐 김신영 씨 이런 분들. 김신영 씨? 예. 개그우먼 김신영 씨요? 이번 헤어질 결심 나왔던. 저는 그분의 눈동자는 보지 않았어요. 저도 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지 그럼?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패스. 눈동자 누가 예쁜지 아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 컨테스트. 네. 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잖아요. 로맨스 영화인데 네. 여기서 사랑을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하는지 다하시는 노력을 했고 뭔가 엘리자베스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었던 여성이잖아요. 중세 시대에서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랑은 운명으로서 쟁취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노력으로서 운명 같은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지. 운명이죠. 빈치는 운명. 저는 노력으로 갑니다. 운명인 것 같아요. 상반된 의견입니다. 왜냐면 먼저 운명을 말했기 때문에 아? 저는 노력으로 갑니다. 아 이런 사람들 진짜 사촌 동생 같아. 나 그거 안 해. 이러면서. 너가 한 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난 남들이 가는 길 가지 않아. 맞아. 그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다양한 오케이, 의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요. 다양성 존중합니다. 자, 왜 운명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노력한 대로 다 되는 법은 없잖아요, 세상에. 음. 연애뿐만 아니라 특히 사랑은 네. 친구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노력으로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 않을까. 그쵸. 어쨌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다 보니 되는 경우도 있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만날 사람은 만난다. 뭐 이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면은 안 될 운명이다. 이 사람이 되면 될 운명이다. 약간 이런 주의입니다. 운명론자인데 저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운명도 어디까지나 노력이 있어야 운명인 거지. 그러니까 그치. 내가 버스를 타는 노력, 버스에서 그 운명을 마주칠 수 있잖아. 그러나 버스를 타지 않고 나는 뭐 없어 그냥 침대에나 누워있고 이러면 운명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 같은 만남은 어느 정도의 인연을 만들려는 나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돌아다니려는 노력. 내가 지하철을 오늘 타고 오는 데 있어서도 나랑 같은 칸에 운명에 준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 경험담이신가 봐요? 그치, 그건 어쨌든 운명인 저는 거지. 그냥 승객인데요. 패신저이시구나. 오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도 보면 키나 나이틀리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 남주가 노력해왔던 부분들 그것을 노력으로 운명을 만들어왔던 거지. 그쵸. 다하시는 만들었던 거고. 왜냐면 한번 청혼했다가 까였잖아. 사실 이 문화에서는 힘들다고 보거든. 다시 뭔가 맞지. 왜냐면 서로의 자존심의 영역이라고 그 다른 캐릭터들이 계속 간극이 너무 크니까. 저는 그 그래도 노력도 운명 안에 속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정도면 거의 고집 노력을 아닌가요? 되는 게 없다. 아니 사랑은 좀 다른 감정의 영역이니까 좀 운명을 믿을 수도 있지. 그치. 본인은 저도 운명? 이쪽에 가까운 편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노력을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Here. 저도 사랑은 운명적이라는 편인데,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만큼은 운명적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봤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연이 근데 만날 때는 또 아니었다고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그쵸. 하겠지. 우리 이것저것 끌어와가지고 우린 만날 운명이었나 맞아. 봐 이러면서. 운명이 그런 운명이 아니라 인연. 그냥 만날 인연은 그쵸. 만난다. 맞아. 그래, 노력으로 그래서- 됐으면 뭐. 노력으로 안 됐던 경험도 있으니까 이게 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사랑만큼은 맞아. 운명이 좋습니다. 운명적인 상대가 있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운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도 몰랐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엔딩이. 그러니까 영국판이 있고 미국판이 있다는데. 맞아. 우리가 본 거는 아마 대부분 영국판일 거야. 맞아. 나 영국판 봤어. 근데 미국판 같은 경우는 염장을 견딜 수 있으면 달달함의 어떤 그런 아, 것들을 염장. 견딜 수 있으면 봐라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판 엔딩을 한번 봐봐라라고. 뭐 키스씬 보아봐라. 이런 게 생략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미국판에. 그 미국판 엔딩에서 다하시가 이제 엘리자베스한테 어떤 호칭으로 불러줄까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너무 나오면서 스윗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는 나를 다하시 부인이라고 불러줘요라고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가장 행복한 나를 너의 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너무 로맨틱하다. 그래서 엔딩 하나로 이렇게 영화가 달라질 수 있다. 좋은데? 찾아보세요. 미국판 나중에 봐야겠어요. 엔딩만 보면 되지. 엔딩만. 자. 또 소자할 수 있지. 음. 그 정도 시간. 내가 생각하는 이제 영화가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오만과 편견. 사랑에 있어서 어떤 오만과 편견은 어떤 것일까? 빈치 씨의 의견 먼저 묻겠습니다. 사랑에서의 오만과 편견. 네네. 사랑에서 오만은 남이 나를 좋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오. 근데 편견은 내가 남을 좋아할 수 없게 하는 요소. 오. 뭐야 이거? 좋다. 별거 아니야? 그걸 대입해보면 오만이 다하시고 편견이 엘리자베스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전 다하시가 되게 싫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아하. 저런 애를 누가 좋아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만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사랑을 하기 좀 나 힘들지 반대로 않을까. 해석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편견은 엘리자베스한테 깔려 있지만 오만이야말로 엘리자베스의 캐릭터가 아닌가. 너무 오만했던 반대로? 거야. 이 남자가 감히 나랑?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라고 마지막 엔딩에서 아빠랑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거든. 그래서 아빠도 얘기했잖아. 너가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자체가 오만 아닐까. 그 아버지와 그 딸. 근데 다하시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주변의 풍문으로 했지. 풍문? 그 장교 역할을 했던 빅리. 위트렘인가 그 있잖아. 위컴? 위컴. 그 친구가 맞네. 사실 이간질을 헛소문을 먼저 했죠. 냈고 다하시에 대해서 엘리자베스가 진짜로 인물 탐구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이미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오만하게 판단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편견과 오만은 난 둘 다 엘리자베스의 몫이 아닐까. 그냥 다하시는 사실 거기 희생양인 거지. 본인이 오만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뒤에서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동생들의 빚도 갚아주고 하지만 그거를 애들로 표현하지도 않고 마지막에 뭔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것을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주변 인물을 통해서 하게 만든 것도 아니지. 그 자연스럽게 알려진 거지 그냥. 그치. 다하시는 말을 하는 게 저는 오만했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그 투나 이런 그 처음 뭔가 무도회? 하대하는? 무도에서 응. 엘리자베스 외모 험담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미 여주는 삔또가 나갔었어. 삐또. 죄송한데 친일파세요? 삔또가 뭡니까 삔또가? 그게 나갔었어. 약간 기분이 상했다. 기분이 상했다. 네. 그게 오만함이 아닐까. 말을 하는 게 나는 뭐라 했더라? 솔직한 편이다? 맞아. 이런 처음 식으로 만난 남의- 사람과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요. 나한테 잘하시네요. 나는 상처 주는 말을 되게 했잖아. 자기가 솔직하다는 거에 무기로. 좀 그게 오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 근데 그 2시간의 러닝타임을 끌어보니까 다하시랑 캐릭터가 원래 그런 사람이겠거니라고 믿음이 가더라고. 그 무도의 모습도 그렇고 중간중간 엘리자베스를 대할 때도 맞아. 뭔가 수려하고 화려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니야. 본인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MBTI로 말하면 아인 거지. 완전 맞아. 전형적인 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혹은 제대로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뒤에서 묵묵하게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랑이 진실되게 혹은 2시간 동안 이제 전해지는 거지. 난 그렇게 봤어. 일단 나도 빈츠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내 의견은 왜 동의하는 거야? 동의. 좀 기다려. 이제 동의. 이제 동의해. 선택적 동의 너무 선동 후동입니다. 오케이. 선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일단 나도 다하씨가 처음에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계급 차이, 신분 차이가 있다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 저 여자는 나랑 신분이랑 계급이 너무 차이 나고 가풍 없고 이런 사람이니까 차갑게 대하고 약간 하대하듯이 말을 한 건데 다하시의 심리는 그렇지 않았던 거지. 약간 첫눈에 오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녀가 신기함과 동시에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오만함을 표출했던 것 같고 후적인 동의는 그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로 저런 높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말도 안 돼. 저런 높은 사람이 나랑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오만함. 나는 정말 뭔가 신여성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사랑을 찾을 거야 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오만함과 더불어서 위컴에게서 얻은 편견. 그걸로서 다하시를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결국에 둘의 오만과 편견은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진가를 방해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 베스트 장면 바로 이거다. 베스트 장면? 베스트 컷.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 마지막 노을 씬이요? 그 새벽 진짜. 산책 씬. 그 이마 맞댈 때 저는 약간, 키스 없이 그렇게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오히려 키스를 했으면 로맨틱하지 않았을 거야. 그거 어떻게 알죠? 미국판에선 했었다는데? 왜 잔뜩 화가 났어? 왜 혼나는 거지? 혼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다양성 존중하고요. 갈등이 없어서 좋았다. 맞아. 혜뜨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세요. 아니 뭐 영화 이제 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면 장면보다도 베넷 있잖아. 베넷가 아버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베넷가와 그 사촌으로 와서 중간에 엘리자베스한테 청혼하는 콜린스 그 둘의 관계가 사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커즌이라는 의미가 영국에서는 사촌부터 구촌까지를 의미를 한대. 맞아. 그래서 범친척인 거지 사실. 범친척. 그러니까 구촌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와닿지가 남이지 않잖아. 남.
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니까 또 결혼을 종용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번역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촌이란 관계와 실제 영국에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커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좀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 외적으로 굉장히 다룰 만한 얘기가 많은 게 이 중세 영국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 영국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지금의 영국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보면 더 재밌겠더라고. 좀 다른 세계 같았어. 나는 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랑도 완전 다르니까 역사.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베스트 장면. 베스트 장면은 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씬. 결혼. 인정. 그러니까 본인 그 키나 나이틀리,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틱틱거렸던 딸이고 사실은 어디에서도 솔직하지 못하잖아. 언니도 소위 속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해준 거지. 거짓말도 안 한 거지. 언니를 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빠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 진짜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만난 것 같아라고 맞아. 말하는 장면에서 이미 아버지도 아는 거지. 내 딸 중에서 그래도 얘가 영특한데 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구나 해서 굉장히 아버지가 동한 것 같고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따뜻하더라고. 맞아. 그 다음이 너무 기대돼.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무 진국이었어. 너가 그러니까 다 알았던 좋아하면 거야. 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그 콜린스 씨의 청혼을 거절했을 때 너는 둘 중에 하나 안 보겠구나. 너는 부모 둘 중에 하나 최고야, 잃었구나라는 말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아버지 맞아. 최고입니다. 사이다였어. 어머니들 나 좀 화가 어머니 났었는데. 어머니 고구마 5,000개. 그니까 거기서 탁 날려버렸어. 근데 또 그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잖아. 그때 근데 그 그 시절 시대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시집살 그런 가는 게 어머니들도 사실 자랑이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때 시대상으로는 그게 출세니까 어쨌든 결혼 잘하는 게 출세니까. 그러니까 소위 내 딸이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그 당시에 또 뭐 명문 귀족, 유작 귀족이기도 하고 맞지. 경제력도 받쳐주고 우리 가문 베네가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배경이 나오니까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본인 엘리자베스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고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지. 그런데서는 엄마의 마음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짜증이 네, 났었던. 저희 엄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 갑자기. 네, 모두 어머니 응원하고요. 네, 저는 베스트 씬은 폭우에서 고백하는 씬. 폭우. 비 맞으면서 다시가 처음으로 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진짜 솔직하게 리자에게는 한국인 줄 알았어. 엘리자베스에게 리자. 네,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씬이 명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적어왔어요. 신분과 집안 체면을 따질 분별력도 잃었고 이 고통을 치유해달라. 열렬히 사랑한다. 부디 나와 결혼해달라. 자기의 어떤 그 오만함을 다 던져버리고 먼저 감정에 솔직해졌던 다시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신이라고 그때 생각해요.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뭐 가정이지만 그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 그쵸. 엘리자베스 자체가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강조했던 부분 또는 음. 현실적으로 엘리자베스가 고려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 받아들였음직도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고집스럽기도 했던 거야. 맞아. 그게 편견이자 오만이었죠. 근데 그 당시 그 중세 시대 특히 그 여성의 참정권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거나 맞아. 만용이야. 사실 그 부분은 그게 오만을 넘어서서 그 시대상에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생각하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저자인 제인 오스틴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신흥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돈으로 계급을 사거나 직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했다 혹은 싫어했다 이런 표현들이 소설 자체가 많더라고. 풍자 소설이래요. 그래요? 맞아. 근데 그때 나는 고백을 받아줬다면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진심을 그렇게까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항상 의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였나? 내가 괜히 받아준 건 아닌가? 물론 다하시의 그 나중에 행적을 통해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 이 사람 사랑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 그때 고백 괜히 받아준 거 아닐까? 알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그때 생각할 받았어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하시는 진짜니까. 다하시 같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전 싫어요. 고백도 별로였어. 얼굴 저 때문인가? 너무 좋았어요. 고백 타이밍도 별로였고 말하는 것도 좀 타이밍이 좀 별로였어요. 갑작스럽긴 했죠. 전 그 폭우 장면 정말 별로였어요.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 고백에서 받아들이잖아. 새벽 산책, 그렇지. 농장에서.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 영화 자체가 제가 소설을 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감정선이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뚝뚝뚝뚝 영화 자체가 끊어지긴 저는 했죠. 이해가 안 되는 영화였어요. 로맨스 영화가 별로였어요. 어허.
그래. 왜 다하시가 갑자기 좋아하게 된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이 마음이 진행된지도 잘 첫눈에 모르겠고. 반한 거지. 맞아. 무도회에서 나오잖아. 그 눈빛이야. 첫눈에 반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어허. 폭우가 쏟아질 때 나 이 사람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걸 어허. 알게 된 거야. 아직 이해할 그렇지. 수 없겠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지. 전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허. 외적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사람을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첫눈에 반했다가 알면 알수록 별로인. 식나 봐요. 식어요? 마음이 나쁘면 식죠? 마음이 식죠? 나쁘면 식죠? 그냥 자네가 나쁜 거 아닌가? 저는 착한 사람인데요. 갑자기 진짜 웃겨. 또 잔뜩 심술이 났어.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렵네요. 사랑 참 어렵죠. 그래도 운명적인 상대는 분명 있을 겁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는 다하시를 만나러 가십시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영국으로 가세요. 뭐네. 시국이 좀 괜찮아지면. 돈 없어. 돈 없어.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빈치의 음.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 벌써 잊었습니다. 네, 상기하세요. 상기하시고 적어가세요. 피곤하네. 메모 해가는 걸로 오케이. 하고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까지 문을 닫겠습니다.